여기에 대해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실제로 뭐 한 총리의 내심을 떠나서 혹시 나중에 헌법 84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순간이 올 텐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관련 사안인 대표가 거죠.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되기 네. 전께 소급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아마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거기서 좀 84조를 재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할 사람을 혹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원에서 혹시 한 대행이 또 미리 지명을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물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돼 여당은 없고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뜻을 따른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 조회 시간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부터 내정 절차가 시작됐을 거란 겁니다. 무엇을 믿고 선출직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까요? 저는 지극히 윤석열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대선까지 국정을 책임질 한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려 한 건 아닌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진보 진영을 자극해 자신의 탄핵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법적인 대응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까지 나오는데 그 진원지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군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국민의힘에서 한 총리를 관리형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를 밀고 있는 의원들이 10명을 훌쩍 넘는다고 전했고 다른 의원도 군수 후보만 난립하다 보니 당 밖에서 후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러 차례 안정적 국정관리가 마지막 공직으로서 소임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왔지만 정치권은 한 총리를 이미 정치판의 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자신의 공헌과 달리 정치판을 또다시 크게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국회가 선출해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관 3명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상황이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라는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자신이 임명하면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하도록 돼 있다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정반대로 바꾼 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이었던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자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재판관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하자 권 원내대표는 용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기각 결정문에서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못 박아 그 권한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승계가 아닌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